대표님께서도 실제 투자를 하실 때 원금을 이렇게 추가로 계속 키우지 않고 처음 만약에 제가 지금 초기 성공했다고 해서 원금을 갖고 와서 늘렸으면 저 오늘 여기 없겠죠. 데이 트레이딩의 그 원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분석가, 기술가, 숙련된 기술가, 그다음에 나를 통제하는 그런 관리 세 가지가 다 잘 돼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 기회가 많으니까 원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장에서 만약에 생존하고 싶으시면 아침에 버는 분 같은 경우에 네. 뭐 시장이 약간 괜찮았을 땐 30분 딱 하고 멈추세요. 붙어 있지 마세요. 붙어 있으면 종목이 가면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매수라는 건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심리라 그랬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갑자기 질서가 생겨요. 사라고 사면 내동면에서 빠져요. 차트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익을 실현했을 때 매매를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 남자는 한국의 살아있는 전설의 트레이더 한봉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본명보다는 마하7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속을 뜻하는 마하와 행운의 숫자 7을 합쳐 만든 그의 닉네임입니다. 그는 100만 원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해 수년 만에 70억 원으로 만들어낸 인물로 키움증권 및 실전 투자대회에서 총 20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SBS 프로그램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주식 트레이딩 편에서는 AI를 상대로 무려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이야기를 담은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의 공동 저자이며 얼마 전까지는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주식 트레이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투자 교육 및 컨설팅 회사 타스톡의 대표로 후배 트레이더들을 양성하며 실전 매매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하7 한봉호님의 트레이딩 원칙과 그 원칙을 바탕으로 만든 세븐 단타 매매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하7님의 매스컴 인터뷰와 직접 출간한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시장에서의 매매 방식을 보유 기간과 목적에 따라 4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스캘핑은 몇 분 안에 매매를 종료하는 초단기 매매입니다. 거래 횟수가 많고 아주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쌓는 방식입니다. 단타 매매는 스캘핑보다 보유 시간이 긴 단기 매매입니다. 당일 안에 진입과 청산을 마무리하며 짧은 흐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진입하는 일일 매매입니다. 하루 동안 흐름을 분석해 진입하고 장 마감 전에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익 매매는 수일에서 수주까지 보유하는 중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흐름보다는 추세를 노려 수익을 크게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마하7님의 매매 스타일은 보통 스캘핑과 단타 매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진 시기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짧은 매매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금과 분석된 우량주는 장기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의 종목은 단타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종목의 성격과 시장 흐름에 따라 매매 방식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체적인 마하7님의 매매 성향을 설명해드렸고 이제 마하7님이 직접 강조한 5가지 실전 원칙을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눌렸을 때 사고 올랐을 때 다시 파는 매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눌림목 매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지만 초보자는 눌림목과 하락 구간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을 판단하려면 차트의 지지와 저항, 추세 방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은 뒤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4가지 매매 원칙입니다. 수익을 실현하면 매매를 끝내기입니다. 수익 실현 중에는 분할익절로 수익을 먼저 챙기고 하루 목표를 채우면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복리로 매매하지 않기. 연속으로 수익이 나도 비중을 늘리지 않고 손실이 나도 고정 금액으로 진입합니다. 손절이 3번 연속 나면 멈추기. 3번 연속으로 손절이 나면 흐름이 끊겼다고 판단하고 즉시 매매를 중단하고 PC 앞에서 자리를 떠납니다. 물타지 않기. 진입 전에 손절 범위를 정해두고 들어갑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고집 부리지 않고 손절로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인드는 기계적인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보자들이 기계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매매법이 없고 그 방법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 있고 승률과 손익비 계산이 끝나 있다면 비슷한 구간에서는 손절을 감수하고 진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아는 구간과 모르는 구간을 구분해 자신의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시장은 장기 우상향 구조가 아닙니다. 코스피는 20년 넘게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대부분 종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실적이 확인된 주도주 한에서만 장기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외의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하세븐은 장기 보유보다는 단타 매매가 더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본인만의 기법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매매를 이어가기보다는 먼저 기법을 장착한 뒤 시장에 들어오라고 조언합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총 20회 우승했고 1억 리그에서만 8번 우승한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조언을 무조건 따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매를 진행할 때 차트 분석을 통한 진입과 지표를 활용한 기계적인 매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매매는 진입 타점은 적지만 손익비와 승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표 매매는 기준이 명확하다면 여러 타점에서 반복적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마하세븐님의 매매 방식을 정리하며 저 역시 리마인드가 됐고 예전 생각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한 원칙을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눌림목 구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영어로 Moving Average로 약자로 MA라고 부릅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을 연결한 선으로 전체적인 가격 흐름이나 추세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보조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에는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 지수 이동평균선인 EMA, 가중 이동평균선인 WMA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 설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버튼을 클릭해 검색창에 단순 이동평균을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합니다. 추가된 선을 더블클릭해 길이를 30일로 변경합니다. 30일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코인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정값입니다. 모습 탭에 들어가서 색상을 주황색으로 변경하고 두께는 보기 편하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 번째 걸로 변경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캔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이며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정배열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이동평균선을 따라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역배열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도 합니다. 정배열인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눌림이 나올 때 해당 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역배열인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며 반등이 나올 때 이 선에서 다시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나 저항은 평균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되면 돌파되거나 이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평균선을 2개 이상 사용하면 좀 더 정교한 추세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존 이동평균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지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서 인풋 탭에 들어가 길이를 60일로 설정하시고 모습 탭에 들어가서 색상은 초록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이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개의 선 중 상대적으로 짧은 30일선을 단기선으로, 60일선은 장기선으로 분류합니다.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으면 정배열 상태로 상승 흐름이 강한 구간이며,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 상태로 하락 흐름이 강한 구간입니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며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로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데드 크로스 이후 하락 전환되며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 사이의 거리를 이격거리 또는 이격도라고 부릅니다. 이격이 너무 크면 추세가 강한 동시에 현재 가격이 평균보다 과매수 또는 과매도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의 신규 진입은 보류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격이 너무 좁아졌다면 추세가 약한 동시에 현재 가격이 평균적인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온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가격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가격은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돌파 구간은 진입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하나만을 근거로 진입하기보다는 거래량이나 다른 지표들과 조합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략은 리테스트 구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가격대를 돌파한 뒤 그 자리에 다시 닿았을 때 지지와 저항이 반대로 작용하는 구간을 뜻합니다. 저항이었던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후 눌림이 나올 때 그 구간에서 지지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였던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후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지지와 저항, 추세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븐단타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븐단타는 2가지 정보를 활용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세븐 2평은 3중 필터를 사용해 추세 반응과 노이즈를 줄인 특징이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는 지점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단기 매매에 특히 유리합니다. 피봇은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점입니다. 스마트 피봇은 이 지점을 더 빠르게 판단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진 횟수도 숫자로 함께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븐 2평은 단순 정배열, 역배열 조건이 아닌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색상이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상승 추세 지속, 파란색은 하락 추세 지속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피봇은 고점이 갱신되면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숫자가 증가합니다. 저점이 갱신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숫자가 점점 증가합니다. 이처럼 추세가 끊어지면 숫자는 초기화되고 다시 1부터 시작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과 세븐단타 지표를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캔들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며 과매수 구간으로 인식하기 쉽고 진입 타점을 놓치게 되는 구간입니다. 반면 세븐단타의 이동평균은 캔들과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좁은 상태를 유지해 오히려 진입 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승 추세 지속을 의미하는 녹색 구간으로 쭉 이어져
추세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스마트 피봇에서도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숫자가 올라가 고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급락한 이후 캔들과 이격이 크게 벌어져 과매도 구간으로 인식하기 쉽고 진입 타점을 놓치게 되는 구간입니다. 반면 세븐단타의 이동평균선은 캔들과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좁은 상태를 유지해 오히려 진입 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락 추세 지속을 의미하는 파란색 구간으로 쭉 이어져 추세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피봇에서도 저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븐 2평의 색상이 변경되는 시점에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추세 전환 구간을 빠르게 포착해 초기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세븐 2평이 파랑색 하락 추세에서 초록색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스마트 피봇에서 고점이 갱신되며 상승 추세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세븐 2평이 초록색 상승 추세에서 파랑색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스마트 피봇에서 두 번째 저점이 갱신되며 하락 추세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세븐 2평이 파랑색 하락 추세에서 초록색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스마트 피봇에서 고점이 갱신되며 상승 추세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세븐 2평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시작된 추세에서 되돌림을 줄 때 안전하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세븐 2평이 파랑색 하락 추세에서 초록색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스마트 피봇에서 고점이 갱신되며 상승 추세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안전하게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2평으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세븐 2평이 초록색 상승 추세에서 파랑색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스마트 피봇에서 저점이 갱신되며 하락 추세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안전하게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2평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세븐 2평이 파랑색 하락 추세에서 초록색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라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스마트 피봇에서 고점이 갱신되며 상승 추세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갱신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상승형 패턴인 쌍바닥 패턴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으로 손익비를 더 좋게 가져가겠습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에서 1차 50% 익절, 남은 포지션은 세븐 2평 색상이 변경될 때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세븐 2평은 초록색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이전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스마트 피봇에서 저점이 갱신되며 하락 추세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점을 갱신한 음봉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하락형 패턴인 쌍고점 패턴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으로 손익비를 더 좋게 가져가겠습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에서 1차 익절 50%, 나머지 포지션은 세븐 이평이 색상이 변경될 때까지 홀딩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븐단타 지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수 관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4시간봉 차트입니다. 세븐단타 지표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락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진입을 피하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길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물을 진입할 때 세븐단타 지표를 사용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차트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븐단타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코드로 제작된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세븐단타 지표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븐단타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시고 채팅창에 세븐단타를 입력해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작도와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코드 전체 복사를 위해 컨트롤 A, 컨트롤 C, 트레이딩뷰 하단 파인 에디터 클릭, 우측의 최대화 버튼 클릭, 기존 코드 삭제를 위해 컨트롤 A, 딜리트 키, 공유받은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븐단타 지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지표 등록이 처음이신 분들도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등록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등록은 PC, 휴대폰에서 모두 가능하고 1분 안에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